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K워터의 강동원 부장입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정부나 아니면 저희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 건설 사업을 확정을 시켜주면 그 업무를 받아서 민간 설계사와 함께 설계를 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 건설사들과 함께 목적물 달성을 위한 건설공사를 주관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나 설계 변경 관련된 사항들을 업무를 주로 현재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발표 드릴 수장 건설 기술 관련된 내용은 사실 그간의 각계 각층에서 오랜 기간 동안 토목 기술자분들께서 해 놓으신 건설 기술을 제가 다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목차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수장 건설 내지는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이 처해 있는 어떤 여건, 변화된 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건설 사업의 국내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만 보더라도 초록색 선에서 파란색 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에 연 예산액이 16조 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고요. 19년도에 경기 부양하고 맞물리면서 이제 그래프상으로는 이제 부익자 상승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물가 변환을 해서 평가화를 시켜보면 초록색 선과 같이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간에 SOC가 많이 개발이 돼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복합적인 상황을 전반적으로 건설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수장 건설 분야를 보면 2000년 초반대에 계획이 돼서 건설이 한 10여 년간 진행되었던 중규모 댐들이 2015년을 기점으로 상당 부분 준공이 되면서 그 이후로는 근래 한 10년간 1000억대 규모의 연간 예산을 유지를 하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 자체도 댐건설, 신규 댐 건설 중심에서 기존 댐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든지 노후화나 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개량 중심으로 건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의 축소, 감소와 더불어서 건설 기술인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신규 유입이 적고요. 그간의 건설 기술자들이 20년 전에 40대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는데 현재는 그래프 보시는 바와 같이 50대, 60대 이상이 실제 토목 기술자를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닌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국제 대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고 좀 타개하고자 선언문을 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 내용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의 단절, 기술자들 규모의 축소 이런 것들 때문에 미숙련 기술자의 이슈 등등으로 인해서 재해 발생도 더불어서 가능성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자 문제, 그 다음에 건설 분야의 재원의 감소 문제 외에도 근래에 들어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전에 대한 건설업계의 압박이 굉장히 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 국가의 운영도 그렇고 저희 같은 이제 기관의 운영들도 안전 최우선의 경영이 추진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건설 기술도 어떤 토목 기술의 경제성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안전 관련된 부분에서도 많이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댐관리 기본계획 2024년도 건인데요. 댐관리 기본계획이 가지는 지위는 사실상 댐 관련된 정부 계획 중에서 최상위 계획으로 볼 수 있고 24년도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보면 5가지 전략 중에 한 가지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댐 시설 관리가 처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간에는 댐 관리 기본 계획에서는 신규 댐 건설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다루어졌었는데 이제는 시설 관리가 중요한 전략으로 채택이 됐고 핵심 과제로 댐 시설 개선, 개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댐 설계 기준 또한 신규 댐 건설에 필요한 설계 기준 외에도 댐 유지관리 설계 기준이 새로 제정이 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서 같이 근래에 발생된 이슈들을 보면 2001년도에 새로 개정된 재상정된 PMF를 기반으로 시설들에 대한 개량이 필요한 여건이 돼 있고요. 2011년도에는 댐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댐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정해진 기간 내에 저수지에 있는 물을 방류할 수 있는 비상방류 설치가 의무화되고 2019년도에는 내진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금 우리가 다루어야 될 수장 건설들의 어떤 키워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댐 건설 사업의 네이밍을 보면 댐 안전성 강화 사업 그리고 치수율 증대 사업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소규모 댐 건설 사업도 있긴 하지만 일단 안전성 강화 사업 같은 경우는 9,200억 규모로 31년도까지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치수율 증대 사업은 대부분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지만 2030년도까지 2조 2천억을 이제 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런 공사들이 가지는 특성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저수지의 어떤 작업의 공간을 수상에 마련을 해야 되고 수중으로 드라이한 상태에서 건설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벽관광 가물나기 같은 것들이 깊은 심도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그를 위해서 잠수 작업들이 인력을 통한 잠수 작업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그 깊은 수심의 저수지에서 새로운 구조물들을 건설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건설 기술이 숙련된 건설 기술의 감소, 그 다음에 고령화,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건설 대상이 운영 중인 댐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들이 현재 수장 건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들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기술들이 현재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중 작업 최소화 관련입니다. 뭐 사고와하고도 관련이 있긴 하지만 요즘 피지컬 AI에도 관련이 있고요. 지금 그간의 어떤 이렇게 샤프트 형태로 생긴 시설물들의 단면력을 확보를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전통적으로 많이 했던 방법들이 단면을 확대하는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다만 운영 중인 저수지의 시설이다 보니 단면 확대를 위해서는 철근 조립이나 거푸집 조립, 타설, 그 다음에 목적물의 최종적인 상태 확인 등을 인력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들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사고도 조금 빈번하게 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근래 케어워터에서 하는 이런 수중 작업 최소화 노력 중에 하나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조금 더 수반이 되거나 기간이 좀 더 소요가 되더라도 수상해서 가급적 작업을 하는 이런 방법들을 고민하고 채택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설계를 끝낸 안동댐 안정성 강화 사업을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정성 강화 사업의 대상물 중에 한 개소가 치수탑에 대한 내진 보강이 있었고요. 이 치수탑은 77년에 건설이 되었고 단면이 칠각형 형태이고 높이가 60.5m인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의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서 기존에 쓰던 단면 확대, 수중 작업 이런 걸 대신해서 수상에서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을 이용을 하고 프리퀘스트의 PC 하우스를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TMD라는 공법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상에서 이렇게 단면력 확대를 할 수 있지만 지진이 왔을 때 분석을 해보면 하부의 단면력 확대만으로는 조금 모자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정 부재들이 특정 주파수대에서 변이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결과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TMD라는 어떤 무거운 무게추를 상부에 달무로 해서 변이를 상쇄시켜주는 이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TMD 같은 공법이 사실 저희가 작년에 설계하면서 리뷰해본 바에 의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기존에 운영 중인 치수탑에 도입을 했었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렇게 높은 건축물에 주로 이용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수중 공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제 고민 끝에 이제 여러 가지 했었던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TMD가 되겠습니다. 이게 동영상으로 TMD 저희가 도입한 게 TMD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자형 TMD라고 그러니까 무거운 무게추를 건축물 상부에 이렇게 올려놓음으로 해서 지진이 상쇄되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그 구축물에서는 진동이 최소화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MD가 설치된 경우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어떤 모식도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앞쪽에 많이 흔들리는 게 이제 지진이 왔을 때 상태고요. 이걸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TMD를 위에 설치했을 때 변이가 줄어드는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안동댐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잠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당초의 모습이고요. 바지선을 이용을 해서 현장 타선 말뚝을 설치를 하고 일체화시키기 위해서 프리캐스트 하우스를 이용하고요. 충분하지 못한 부분은 치수탑 상부에 100톤가량의 추를 설치를 해서 특정 주파수대에 대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런 고민을 하면서 새로 도입을 하는 어떤 내용이다 보니까 설계에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올해 착공을 해서 공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연구와 필요하면 이제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 국제 대땜에 레포팅을 작년에 했었고요. 올해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뭐 기술 교류도 하고 했었는데 이러한 고민은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술 교류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목적물이 최종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뭐 저희 한국에 있는 기술자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외부하고도 필요한 부분들은 협력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는 어떤 그런 새로 도입된 공법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중 ROV인데요. 수중 ROV는 육상 드론이 수중에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중 드론의 경우는 국내 기술, 현재 기술을 봤을 때는 그간의 과거 이슈였던 무선 통신이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깊은 심도까지, 그 다음에 물의 흐름이 있을 때 자세를 잘 잡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이동을 할 것인가 등등등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된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ROV, 수중 ROV의 지금 현재 최대 이슈는 물속에서 촬영된 영상이 우리가 필요한 만큼 어떤 답을 줄 것인가가 사실은 제일 큰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물속은 빛이 없고요. 그 다음에 녹조나 뭐 토리뿐 때문에 조금 부유물이 많은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보면 일본에서는 일본 국토성에서 한 3군데에서 기술을 인증을 간신히 받은 정도의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저희도 설계하면서 국내의 다른 기관이나 뭐 연구소, 그다음에 업체 쪽에 시장 조사를 했었는데 사실상 한 3m, 5m 이상을 내려가거나 약간의 탁토만 있으면 사실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처해 있는 기술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일부 해외 기술을 타켓으로 해서 기술이 확인된 바가 있기 때문에 도입 노력을 했었고요. 저희가 공사 들어가기 전에도 확인을 해야 되고 공사 중에도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공사 끝나고 나서도 봐야 되는 어떤 활동들을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정도를 안동댐 안전성강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해서 다 구분을 해서 고성능 ROV가 할 일, 그다음에 일반 ROV가 할 일들, 그다음에 사람이 할 일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건설 안전센터 구축건입니다. 사실 스마트 기술은 전통적인 어떤 토목 기술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그간의 기술자들의 어떤 주관 내지는 개인 편차를 가지고 스마트 기술들이 도입됐던 사례들이 과거에 좀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주로 다루는 댐 분야, 그다음에 수도, 그다음에 단지 분야의 건설 특성을 반영을 해서 어떻게 스마트 안전 기술을 도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표준 매뉴얼을 만들고 각자 갖춰야 될 안전 장비들, 그다음에 스펙, 개수, 그다음에 설치의 위치나 산출의 근거 등등을 포함을 해서 표준화를 해서 도입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수자원 시설 같은 경우는 공사장이 조망되는 위치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설치를 하고 있고요. 주암 안동 케이스고 안전센터의 내부는 외부에서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치들을 각각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 이곳에는 항상 센서들이 보내주는 값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술자가 상주해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징후를 포착하고 관제를 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빠른 확인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설계를 마무리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용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터널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지금 정형된 기술들을 리스트업을 해놓은 거고요. 이런 기술도 중요하지만 시방서상에 정확하게 건설을 하거나 설계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비용을 반영을 하고 적절한 기술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토목의 댐 건설 기술이 시간이 흐르면서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때 어떤 시대의 발전에 맞춰서 댐 건설 기술에서 다뤄야 될 시공성이나 품질이나 안전 확보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는 건데 19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콘크리트 댐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댐이라는 게 굉장히 부피가 크기 때문에 많은 재료들을 옮겨오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비용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재료비가 좀 비싸더라도 콘크리트 댐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1900 중반을 넘어가면서 대형 장비들이 상용화되고 범용화되면서 다시 콘크리트 댐에서 흑댐으로 넘어갔던 시절이 있었고 2000년대 초반에 저희가 중규모 댐을 여러 개 건설할 때쯤의 기술의 상황은 두 가지 장점을 다 조합을 해서 조금 더 경제성을 찾는,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시멘트량을 줄이면서 경제성을 확보를 하고 그걸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인력 타설 중심이 아니라 범용화된 일반 장비들이 도입될 수 있는, 그래서 많이 들어보신 RCC나 RCD나 ELCM 같은 것들이 한탄강댐이나 봉해산댐에 많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네, 이 CSG 공법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이콜드의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받았던 공법 중에 한 가지이고요. 좀 더 경제적으로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댐 건설 현장 주변에는 대부분 하천일 거고 산지일 거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있는 재료들을 그냥 가져다가 적은 양의 시멘트와 물을 섞어서 댐을 만드는 이런 공법이 근래에는 많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공법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대규모 댐의 품질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가물막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댐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용을 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 댐에 이용한 사례는 아직은 없고 댐 건설 공사 중에 홍수기 원료에 대비해서 축조에 넣은 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제로서 활용을 했었던 이력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게 전체가 댐 축조 대상 구역이고요. 단차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우측편, 좌측편 다 본댐이 축조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홍수를 이 단계에서 겪었어야 했고 그래서 홍수가 오기 전에 CSG 공법을 이용을 해서 하천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일부 댐 축조 구간을 CSG로 했었던 사례가 있고 당시에 2006년도 에이니아가 왔었고 상당히 많은 그 홍수량이 지나갔었던 이력이 있고요. 그때 안전하게 보호됐었던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워드를 받은 내용을 보면 일본이었고요. 댐 길이가 755m고 높이가 110m 정도 되는 거였는데 전체를 CSG로 한 사례이고, 더불어서 아마 어워드는 이쪽에서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이 장비들, 댐 축조 장비들이 다 무인 장비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축조하는데 한 14대 장비 정도가 움직였고, 이때는 다 무인이었고, 장비의 관제는 3명의 관제사가 실내에서 해서 댐 축조를 해 나가고 있는 내용이고,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뭐 당연히 노동력은 절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포설하는 장비들의 효율성도 무인임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 좋았었고, 뭐 부가적인 환경이나 품질 안전도 향상되는 걸로 보고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댐 관련인데요. 콘크리트 댐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균열 이슈입니다. 물론 댐 안전에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의 균열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일부 누수라든지 물비침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항상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콘크리트 댐의 어떤 어려운 점인데, 중국에서 레포팅한 내용이고, 시멘트가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팽창성을 가지는 시멘트고, 경화하면서 수하열이 상대적으로 좀 덜 발생하는, 그리고 초기 압축 강도 발현이 좋은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댐 축조를 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콘크리트 댐임에도 불구하고 한 단 타설할 수 있는 리프트가 굉장히 좀 높아졌고, 양이 많아졌고, 속도가 빨라졌고, 수하열 발생이 적었고, 아직까지 뭐 균열 관련해서 뭐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이런 보고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지금 안전하고도 관련이 되고요. 신규 댐 건설보다는 기존 댐 어떤 효과적인 활용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 케이스가 되겠고요. 저수지는 필연적으로 이제 퇴사가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퇴사 이슈도 사실 국가별로 댐별로 다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실제 로봇 장비가 저수지에서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퇴사돼 있는 걸 제거해 나가는 이런 기술이 되겠고, 사진에 조금 작은 규모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실제 규모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뭐 군사용 탱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배, 6배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규모의 로봇 장비가 수중을 다니면서 이렇게 퇴적물들을 제거하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래 기술 관련인데요. 이거 AI로 만든 그림이라서 당연히 아주 먼 미래의 모습이고 한꺼번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사항이긴 한데, 그래도 실제 현장에서 조금씩 나가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보면 이런 철근 조립 같은 거는 상당히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간에 사람이 했었던 역할들이 있는데, 철근 결속 전체를 로봇이 이제 해주고 있는 사항들, 그다음에 뭐 내화 뽕칠이라든지 뭐 천장을 대상으로 한 앙카의 뭐 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는 장비들이 상당 부분 대체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